대체 뭐가 진짜야? 병원에 있는 사람도, 내 앞에 있는 너도. 병원에 있어야 할 오장미가 마서린 얼굴로 다시 돌아와. 강백호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누군가는 살기 위해 거짓말을 삼켜야 했고 누군가는 그 거짓말을 끝까지 벗겨내기 위해 더 깊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날 밤 강백호는 술에 잔뜩 취한 진홍주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도 쉽게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분명 눈으로 본 건 마서린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보는 순간 딱 굳어버린 표정, 놀라면 입술부터 멈추는 버릇, 숨이 막힐 때 시선을 피하는 습관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강백호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장미도 백호와 눈이 마주친 찰나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본능처럼 마서린의 표정을 꺼내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번만 흔들려도 끝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백호는 그 자리에서 이름을 부를 뻔했지만 끝내 삼켰습니다. 확신도 없이 달려들었다가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던 양금자가 두 사람 사이의 이상한 공기를 먼저 눈치챘습니다. 양금자는 재빨리 장미 쪽으로 다가가 강백호 앞을 막아섰어요. 우리 아가씨한테 왜 그러세요? 그리고 장미를 향해 다급하지만 자연스럽게 외쳤습니다. 서린 아가씨 얼른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 한마디 덕분에 장미는 겨우 위기를 넘겼지만 강백호는 오히려 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누군가를 감추듯 지키는 태도, 집 앞에서 이토록 다급하게 막아서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보는 순간 창백하게 질리던 마서린. 이건 우연으로 넘길 일이 아니었어요. 진홍주는 멀찍이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상하다는 감정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어깨를 붙잡고 있던 강백호 눈빛이 마서린을 본 순간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놀람인지 반가움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이 한꺼번에 얼굴을 뒤덮는 걸 홍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주는 그 자리에서 성급하게 묻지 않았어요. 술에 취한 척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질투가 아니라 정보라고 판단했거든요. 저 여자와 백호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양금자까지 나서서 막을 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것만 확인해도 충분했습니다. 홍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절대 저 여자를 못 이긴다고요. 그러니 이번엔 감정부터 앞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보는지, 누가 누구를 피하는지, 무엇을 숨기는지부터 끝까지 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강백호는 집 앞에서 돌아서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건 정숙희가 병실에서 자꾸 내뱉던 한 단어였거든요. 토끼. 처음에는 아픈 사람이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라고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장미 앞에서만 유독 애틋한 표정이 나왔고 그 말은 장미라는 이름과 닿을 듯 닿지 않은 채 계속 떠돌았거든요. 집 앞에서 마서린을 보고 흔들린 순간 그 토끼라는 말까지 전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백호는 병실 문 앞에 한참 서 있다가 결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희는 그때도 창밖만 보고 있었는데요. 강백호가 가까이 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강백호는 망설일 여유가 없었어요. 어머니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정숙희는 대답 대신 눈만 깜빡였고 강백호는 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장미 씨가 쌍둥이예요?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정숙희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강백호는 그 반응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이어서 물었죠. 계속 이상했어요. 왜 병원에 있는 사람만 보면 토끼라고 하세요? 토끼가 장미 씨예요? 정숙희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느리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토끼는 토끼다 장미 아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강백호를 더 깊은 혼란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장미는 아니고 토끼는 따로 있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병원에서 불리는 사람의 자리가 어딘가 뒤바뀌어 있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정숙희는 거기서 더 분명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 강백호에겐 충분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사람을 장미와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강백호는 더 묻고 싶었지만 정숙희 얼굴에 떠오른 불안이 너무 커 보여서 차마 다그칠 수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내내 숨이 턱턱 막혔어요. 집 앞에서 본 마서린의 표정, 병원에서 들은 토끼라는 말, 오래전부터 자기 안에서 지워지지 않던 장미의 그림자가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그는 차 안에 앉아 한참 핸들을 붙잡고만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면 왜 숨었는지,
왜 자기 앞에서조차 다른 사람인 척해야 하는지, 정말 쌍둥이라는 말이 맞는지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오늘 밤 집 앞에서 본 그 여자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강백호는 다음날 직접 회사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곳에서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야 했으니까요. 장미도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양금자가 끼어들어주지 않았다면 이미 모든 게 무너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양금자는 모른 척 물을 떠다 놓고도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변호사 그냥 넘어간 눈빛이 아니더라. 장미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꼭 쥐었습니다. 알아요. 이제 더 조심해야 해요. 양금자는 깊게 한숨을 쉬더니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너도 참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그 말은 장미 마음을 이상하게 찔렀습니다. 여기까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는 돌아갈 수도 없는 곳이 되어버렸거든요. 장미는 한참 만에 말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하지만 그 말은 자신을 다독이기 위한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양금자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묻지 않고 가만히 어깨만 한번 쓸어줬습니다. 그 온기가 오히려 장미를 더 흔들리게 했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고 누구에게도 약한 얼굴을 보여선 안 되는 자리였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집안에서는 전혀 다른 긴장이 먼저 터졌습니다. 마대창은 전날부터 채화영이 아무렇지도 않게 꺼낸 혼담 이야기가 계속 걸렸어요. 설이는 아직 사고 이후 흔들리는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준호와의 과거 감정 역시 분명하게 되살아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채화영은 마치 모든 게 정해진 수순인 것처럼 혼사를 밀어붙이려 했어요. 마대창은 그걸 단순한 호들갑으로 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재로 채화영을 불러들인 뒤 문이 닫히자마자 냉정하게 물었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설인 혼처를 그리 쉽게 입에 올리냐. 채화영은 웃음을 붙들며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좋은 사람끼리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못 냅니까? 마대창은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더 차가워졌어요. 좋은 사람? 지금 그 아이 기억도 완전히 안 돌아왔는데 무슨 좋은 사람 타령이야. 준호를 보고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둘 사이를 얼마나 기억하는지 그것도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왜 먼저 결혼을 밀어붙여. 채화영은 잠시 숨을 골랐다가 익숙한 관계가 곁에 있으면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고 둘러댔는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대창이 탁자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네가 얻는 게 뭐냐고. 그 한마디는 혼담을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채화영 속셈을 정면으로 꿰뚫어 보겠다는 경고였습니다. 채화영 얼굴이 굳었지만 곧 억울하다는 표정을 꺼냈어요. 아버님,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설인이 안정되길 바라는 그런데 마대창은 비웃듯 말을 끊었습니다. 안정? 네가 지금 바라는 건 안정이 아니라 통제겠지. 기억이 흐릿한 지금이 내겐 제일 손대기 쉬운 때니까. 익숙하다는 말로 애 마음을 묶어두고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판을 정리해버리면 내가 제일 편하겠지. 채화영은 바로 부인하려 했지만 마대창은 더 세게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왜 하필 준호냐. 더 좋은 혼처가 있으면 나는 그쪽도 본다. 적어도 기억 잃은 애를 붙잡아줄 새우듯 밀어넣진 않아. 네가 지금 이 결혼을 밀어붙이는 건 설인 미래 때문이 아니야. 네가 건질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회사든 체면이든 아니면 다른 누군가 입막음이든. 그 말은 채화영 자존심을 정면으로 후려쳤습니다. 채화영은 입술을 다물고 있다가 겨우 말했어요. 아버님은 늘 저를 그렇게만 보시네요. 그러자 마대창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산 없는 얼굴을 내가 보여준 적이 있냐. 더구나 지금은 설인 상태도 제대로 보지 않고 혼담부터 꺼냈다. 그럼 내가 뭘 의심해야 하냐. 채화영은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모를 만큼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대창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어요. 다시는 그 아이 앞에서 내 마음대로 결혼 얘기 꺼내지 마라. 아직 그럴 때 아니고 내가 허락할 생각도 없다. 채화영이 서재를 나오면서도 얼굴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속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마대창이 단순히 혼담을 불편해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했죠. 채화영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부터 판이 틀어진 건지,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누구 눈치가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요. 특히 설인 문제는 더 미룰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기도 전에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붙잡아두지 못하면 나중에는 손쓸 여지도 없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채화영은 오히려 더 조급해졌어요. 겉으론 차분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더 빨리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호도 요즘 마실장을 볼 때마다 설명하기 어려운 낯설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사 빈틈없고 날카롭게만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빛 사이로 슬픔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고 누군가의 상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그래서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무심한 척 말을 걸었습니다. 마실장, 성격이 많이 달라졌네요. 이전에 내가 알던 마실장이랑은 정말 달라요. 장미는 준비된 사람처럼 가볍게 웃어 보였습니다. 좋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준호는 웃지 않았어요. 좋고 나쁘고보다 이상할 정도로 다르다는 거죠. 꼭 다른 사람 같다고 해야 하나. 그 말이 장미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백호만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도 자기 안에 자리한 낯선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미는 재빨리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사람은 큰일을 겪으면 변하기도 하죠. 준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낯설민데도 자꾸 눈길이 가는 게 더 이상했거든요. 장미 역시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버텨야 하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감정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면 계획은 늘 예상보다 엉망이 되니까요. 진홍주도 집 앞에서 본 장면 하나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강백호가 자기를 데려다 주면서도 마서린을 본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양금자가 굳이 나서서 백호를 막았던 것, 마서린 역시 평소와 다르게 심하게 당황했던 것. 이 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겹쳤어요. 홍주는 이번엔 무작정 들이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질투가 먼저 움직이면 항상 손해를 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조용히 보기로 했어요. 백호가 누구를 찾는지, 누구를 피하는지, 마서린은 누구 앞에서 흔들리는지 하나씩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정보다 정보가 먼저라는 걸 이번엔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이었죠. 여기서 결론 내리기엔 너무 빠르죠?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강백호는 병원에서 들은 정숙희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미는 아니고 토끼는 따로 있다. 그 애매한 문장이 오히려 더 치명적이었어요. 확실하게 답을 줬다면 차라리 포기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말은 누군가의 자리가 뒤바뀌어 있다는 걸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집 앞에서 본 마서린의 표정까지 겹치니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백호는 결국 회사를 찾아갑니다. 집에서는 경계가 너무 높아졌고 병원에서는 해답이 반쯤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직접 물어야 했습니다. 강백호는 로비에 서서 한참 사람들 흐름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장미가 서류철을 안고 사람이 드문 별관 쪽으로 향하는 걸 보자 곧바로 뒤따랐습니다. 장미는 등 뒤 발걸음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심장이 먼저 굳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강백호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잠깐만요. 장미는 멈춰 섰지만 바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순간만으로도 숨이 가빠졌거든요. 강백호는 몇 걸음 더 다가와 장미 앞을 막아섰습니다. 집 앞에서처럼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장미는 최대한 차가운 얼굴을 만들어 올리며 말했죠.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러자 강백호가 더는 돌리지 않고 그대로 터뜨렸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이 토끼. 넌 오장미잖아?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장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백호는 그 표정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확인했다고 느꼈어요. 그는 숨을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당신을 본 순간 이상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장미 씨가 쌍둥이냐고, 토끼가 장미 씨냐고. 그런데 어머니는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토끼는 토끼고 장미는 아니라고. 그럼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예요? 왜 마서린인 척하고 있어요? 장미는 목이 메는 걸 겨우 눌러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착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강백호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착각이 아니에요. 집 앞에서 당신이 굳어버린 것도, 내가 가까이 가자 시선부터 피한 것도 다 봤어요. 게다가 난 사람 하나를 이렇게까지 못 알아볼 정도로 바보가 아니에요. 장미는 최대한 냉정한 척 선을 그으려 했지만 감정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백호가 자기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마다 묻어두었던 과거가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더 차갑게 말하려 했어요. 전 마서린이에요. 변호사님이 찾는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그러자 강백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어머니가 왜 그렇게 반응했겠어요?
왜 당신만 보면 자꾸 누군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겠어요? 왜 난 당신을 볼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죠? 장미는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모든 대답처럼 흘렀어요. 강백호는 더 낮고 아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이유로 숨어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나한테까지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장미는 그 말에 잠깐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해도 달라질 건 없어요. 강백호는 쓴웃음을 삼켰어요. 달라지죠. 내가 지금까지 미친 사람처럼 혼자 붙들고 있던 의심이 진짜였다는 걸 확인하게 되니까. 바로 그 순간 장미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다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물건을 놓쳤습니다. 금속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둘 다 동시에 시선을 내렸고 강백호가 먼저 숨을 멈췄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굴러간 건 예전에 자신이 장미에게 직접 건넸던 키링이었으니까요. 장미도 그제야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더는 둘러댈 수 있는 종류의 물건이 아니었어요. 강백호는 천천히 그 키링을 주워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작은 문구까지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어요. 이걸 왜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장미는 입술만 달싹이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강백호는 그 표정을 보며 결국 확신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니라고 못하겠네요. 당신 맞잖아요. 장미는 그 자리에 굳어 선 채 한참을 숨만 삼켰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들킨 사람의 공포와 오래전 자기 이름으로 다시 불린 사람의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강백호는 키링을 손에 꼭 쥔 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분명 찾고 싶었던 진실인데 막상 확인하고 나니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 살아있으면서 죽은 사람처럼 숨어야 했는지, 왜 하필 자기 앞에서조차 다른 사람인 척해야 했는지, 왜 그 시간을 혼자 버텼는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백호는 더는 분노를 숨기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살아있으면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왜 나한테까지 그랬어요? 장미는 눈을 감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불렀습니다. 강백호는 바로 받아쳤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다 끝나요? 난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장미 눈가가 금세 붉어졌지만 눈물은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면 다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자 강백호는 더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요? 대체 언제까지 다른 사람 얼굴로 숨을 건데요? 멀리서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진홍주는 두 사람 사이 공기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느꼈습니다. 백호가 누군가를 붙잡고 그렇게까지 흔들리는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거든요. 홍주는 기둥 뒤에 멈춰 선 채 더 다가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 장면만으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마서린이든 누구든 저 여자와 백호 사이에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과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거가 앞으로 아주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 홍주는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감정으로 달려들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비밀을 누가 먼저 잡느냐가 중요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홍주는 곧장 결론 내리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떠볼지, 어떤 말부터 흘릴지, 어디까지 아는 척하고 어디까지 모르는 척할지 차갑게 계산하기 시작했죠. 장미는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발 지금은 더 묻지 마세요. 강백호는 그 말에 더 아파졌어요. 부정이 아니라 부탁이었으니까요. 그럼 언젠가는 말해줄 겁니까? 장미는 대답 대신 시선을 내린 채 말했습니다. 다칠 사람만 늘어나요. 그건 경고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자신을 밀어내는 사람의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요. 난 이미 다쳤어요.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살던 그때부터. 그 한마디에 장미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눈물은 삼켰어요. 지금 무너지면 정말 끝이라는 걸 아니까요. 장미는 겨우 몸을 돌리려 했고 강백호는 마지막으로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이름으로 숨어 있든 나는 이제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장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등을 아프게 찌르고 들어왔지만 돌아보는 순간 다시 흔들리게 뻔했거든요. 한편 마대창은 서재에 홀로 앉아 낮에 채화영에게 퍼부었던 말을 다시 곱씹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으로 네가 얻는 게 뭐냐?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채화영 눈빛이 분명히 흔들렸어요.
마대창은 그 미세한 틈을 놓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렇게 조급하게 혼담을 밀어붙인다는 건 그 뒤에 분명 다른 목적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서린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지금 익숙한 관계를 들이밀어 자리를 정해버리려는 방식은 마대창이 제일 싫어하는 수였습니다. 그는 사업가로 살아오며 너무 많이 봤어요. 상대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계약부터 밀어붙이는 사람들을요. 그게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면 더더욱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대창은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두고 있었어요. 서린 문제는 누구 뜻대로도 섣불리 굴러가게 두지 않겠다고요. 그 결심은 결국 또 다른 충돌을 부를 가능성이 컸습니다. 채화영은 결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강준호 역시 점점 더 이상한 감정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 실장을 볼 때마다 낯설다고 느끼는데 그 낯설미 자꾸 마음을 끌어당겼거든요. 지금껏 알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데도 눈길이 가고 이유 없는 걱정까지 생기는 게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준호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사고 이후 변한 성격 때문만은 아니라고요. 그 사람 안에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숨어 있고 자기는 그걸 자꾸 보게 된다고요. 그런 감정이 깊어질수록 채화영이 왜 혼담을 서두르는지 더 거슬렸습니다. 서린이 정말 준호를 기억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너무 빨리 관계를 못 박으려 든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거든요. 준호는 아직 구체적인 진실까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싸움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양금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집 앞에서 강백호를 막을 땐 본능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끝낼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양금자는 일부러 장미 앞에서 티를 덜 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백호가 회사까지 찾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장미 얼굴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미는 돌아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 굴었지만 손끝이 너무 차가웠어요. 양금자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숨기는 쪽도 찾는 쪽도 더 이상 이전처럼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양금자는 더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말 하나, 시선 하나, 부르는 호칭 하나까지 다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했어요. 이름을 잘못 부르는 순간 하나의 비밀이 통째로 터질 수도 있으니까요. 채화영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론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마대창이 혼담을 문제 삼은 것 자체보다 그 혼담 뒤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 게 거슬렸어요. 그건 곧 누군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채화영은 서린 쪽을 부드럽게 다독이는 척하면서도 계속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누가 자기 말을 쉽게 받아들이는지, 누가 묘하게 선을 긋는지, 누가 시선을 피하는지 하나씩 읽으려 했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더 예민해졌습니다. 계획이 조금만 어긋나도 전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런 조급함은 또 다른 실수를 부를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혼담으로 덮으려 했던 판이 오히려 다른 곳에서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장미는 그날 저녁 혼자 남았을 때 손을 가슴에 얹고 한참이나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백호가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그리고 키링을 집어들었을 때 느꼈던 감각이 자꾸 살아났거든요. 두려웠지만 이상하게 완전히 낯선 감정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자기 이름으로 다시 불리는 기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물건을 누군가가 아직도 한눈에 알아보는 순간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장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강백호는 진실 바로 앞까지 와버렸고 진홍주는 그 비밀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고 마대창과 채화영 사이의 혼담 갈등은 또 다른 불씨가 되어 번지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완전히 진실을 안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른 조각을 손에 쥐기 시작한 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맞물리는 순간 이 집안과 회사 안에 억지로 붙들어 놓았던 모든 관계가 한 번에 뒤집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죠. 강백호는 끝내 키링을 쥔 손을 펴지 못한 채 늦은 밤까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찾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더 잃어버린 기분이 드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장미는 분명 살아있었고 자기 앞에 서 있었고 키링 하나로 모든 의심이 거의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그 사람이 왜 마서린 이름과 얼굴 뒤에 숨어야 했는지, 누가 그렇게까지 몰았는지,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서도 돌아섰는지 아직 아무것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확인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시작이었어요.
장미는 더는 숨기기만 해서는 버틸 수 없게 됐고, 강백호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됐고, 진홍주는 그 비밀을 이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마대창은 채화영이 밀어붙인 결혼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이 집안을 자기 방식대로 통제하려 한다는 감각을 점점 더 강하게 품게 됩니다. 결국 가장 먼저 터질 건 쌍둥이 비밀 하나가 아니라 그 비밀을 둘러싼 사람들의 욕망일 겁니다. 여러분은 강백호가 오장미의 정체를 끝까지 혼자 지켜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 비밀이 또 다른 사람 손에 먼저 들어가 더 큰 폭풍으로 번질 거라고 보시나요?